만화전사. 딱 보면 외유내강이 떠오르는 분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건희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탄핵 찬성한 세력들의 명단을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위원장 박건희입니다. 우리 이진아 동지님,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애국당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눈물은 조금만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야 되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이 나라, 그리고 좌파 독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속박하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감금하고 있는 이 만행과 망상에 이 정권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왜곡된 가짜 뉴스부터 저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와 왜곡, 그리고 악의적인 이 가짜 뉴스들, 그리고 언론 보도, 언론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짜 뉴스에 의해서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 말살을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어느 누가 이 좌파 정권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님이,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을 감금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가짜 뉴스로부터 저희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좌파들은 글도 잘 씁니다. 얘기도 잘 지어냅니다. 왜냐? 거짓이니까요. 허상으로 만들어낸 거짓이기 때문에 말도 잘 지어내고 글도 잘 씁니다. 그것에 이기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 가짜 언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짓된 이 언론으로부터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정확하게 파악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종국 좌파와 결탁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진짜 합리적인 대한애국당과 함께 저희는 같이 국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피켓을 들고 외쳐주시겠습니까? 피켓을 머리 위로 들어주십시오.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님, 함께 걸어 닿는 곳이 어디든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애국당 단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사분 모시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약 1m 정도를 띄워 놓으신 후에 자리를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약 1m 정도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유수호 전선이 자랑하는 강력한 전사 바른 정론 오리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젊은 여성 애국 투사들 한미연 오늘 여성 총궐기 여러분들 오셨던데 그분들 구호 한번 외쳐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박근혜를 이러면 청와대로, 문재인을 이러면 단두대로. 여러분, 우리 태극기 집회해가지고 죽어도 자유한국당이 못 따라하는 구호가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이거 자유한국당 죽어도 못 따라합니다. 저 사람 박근혜 박자 이름 못 냅니다. 태극기 들고 싸우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름 박자도 못 깨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거 하고 함부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오면은 박근혜 대통령 올라오면서 따라와야 된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세상은 위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극기 애국단체들이 2년 반 동안 태극기 애국기 들고 태극기 애국가 부르면서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그랬으면은 그거 흉내 내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라도 옹알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지 않아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외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제 50% 정도 따라와가지고 뭔가 비슷한데 말할 용기는 없고 딱 황세모 정도 갔는데 황세모 씨도 앞으로 제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보겠어. 태극기 애국자들은 자비심이 많으니까. 안 그래요? 자, 박근혜! 박근혜 청와대입니다.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우리 태극기 혁명의 목표가 문재인을 저 광화문 세월호 신사협회다가 민노총이 만든 단두대로 모가지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씨가 한없이 불쌍하고 문재인 일당이 한없이 가엾지만 대한민국을 촛불 폭동으로 반란을 했기 때문에 반란 예적자, 반란에서 정권을 차지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꼬복나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면은 처형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촛불 폭도들이 저기에 바로 제 앞에서 단두대를 만들어가지고 밤에 21세기 박지삼들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서 단두대로 목을 자르지 않았지만은 저 서청대로 보냈잖아요. 태극기 들고 그거 보복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 정의, 법치 그리고 애국에 기반되어진 태극기 애국 정당, 태극기 애국 단체들의 태극기 애국 혁명의 꿈은 이제 자유한국당 사기 탄핵파들이 태극기 집회를 흉내를 낼 정도로 우리가 많이 진전을 이루었단 말이 안 그래요? 문재인이가 말하는 위장평화, 여러분 1년쯤 되니까 이제 완전히 사기극이라는 게 드러났죠? 김정은이가 문재인 데리고 대한민국 속국 만들어가지고 위장평화 전술 넣어서 살검살검 대한민국을 올라마 북한아 베네수엘라 시킬려 했는데, 여러분 오늘 김정은이가 미사일 몇 방 빵빵빵 쏘가 문재인 너는 죽었어 단두대 여러분 오늘 하는 거 맞죠? 앞으로 그런 문재인의 사기극, 반란극, 김무성의 배반극, 황세모 씨의 아리까리한 행동 앞으로 다 심판받을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납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셔가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태극기 혁명은 신나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태극기 나라인데 태극기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박원순이가 말이야 노란 신사를 차리고 한반도기 걸고 저 앞에 지금도 사회주의 혁명하는 전시회 열고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이게 사기잖아요. 이게 체제전복이잖아요. 이게 촛불 반란 아니에요. 반드시 제자리에 놓는 순리에 따른 태극기의 순조로운 태극기혁명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태극기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촛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1년 되니까 김정은이가 증명시켜주고 있죠. 뭐 우리 문재인 잡는 건 우리가 잡을 필요도 없어. 김정은이가 미사일이가 뻥뻥뻥 쏴가지고 문재인을 사기꾼 가는데 뭐. 우리 앞으로 문재인 사기꾼이라 그러지 맙시다. 문재인 사기꾼 반란자 망국노는 김정은의 입에 맡깁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북한하고 회담하는데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안 나오고 남북 판문점수는 공동행사할 때 북한이 빼고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비겁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든 문재인, 김무성, 유승민 이자들은 태극기 기봉회에서 저 앞에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지 심판이란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 박제도 입에 꺼내지 못하는 싸가지 없는 인간 같지 않는 것들에게 모이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의 원점 무효 주사파 정권 타도 적화 통일을 막는 대한애국당 그리고 태극기 애국단체의 깃발 아래 대동단결해서 전진합시다. 그러다면은 자유한국당 따라옵니다. 저건 뭐 따라쟁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쟁이 그죠? 태극기 장사 되니까 태극기 따라오고 촛불 달 되니까 촛불 들고 여러분 저런 뭐 저리를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여유롭게 우리 태극기 혁명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원천 무효의 깃발 아래 꿋꿋하게 가면은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고 촛불과 촛불 탄핵 파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패배한다. 여러분 신나는 전쟁 계속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분은 자 이제 20대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서 저희는 태극기를 놓을 수가 없고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김나실 청년당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청년당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거짓과 불의 앞에 굴복한 민족입니까? 진실과 정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고 지키고 지켜나가는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분야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매일매일 헌신하며 나아가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은 저마다의 사상과 신념,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내가 가진 신념과 사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직시해야 합니다. 품은 목적과 바라보는 방향이 거짓과 불의는 아닌지 진실과 정의가 맞는지 뒤돌아보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을 남용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는 좌파면 좌파고 우파면 우파지 중도란 없는 것입니다. 세모란 비겁한 것입니다. 옳은 게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진실의 편에 서서 후회 없이 떳떳하게 국민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누구 하나 어디에 속하지 않은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어나 적화통일 시키려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물러가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거짓과 불의에 침묵하는 국민에게 자유란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무능한 정권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짓과 불의를 묻고 가려는 정당에게 속지 마십시오. 올바른 국민이 투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과 함께 우리는 세계에 대한민국의 대단한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역사의 길이 남을 현재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끝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론 조작, 촛불 선동, 사기 탄핵, 가짜 대선이라는 거짓과 불의의 시작을 외면하고서는 절대 진실과 정의를 외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 대한애국당과 함께 태극기, 성주기의 깃발 아래 투쟁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청와대에 알박기하고 있는 북한 인권을 외치지 않는 가짜 인권 변호사에게 따끔한 한 소리를 하실 미 북한 인권 담당 변호사 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 임재현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제가 김나실 여성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애국당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대한애국당 지도자 조원진 대표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진만을 해온 변함없는 진실의 숭배자, 법치의 숭배자, 자유민주주의의 숭배자, 시장경제의 숭배자, 대한민국의 숭배자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을 비웃는 자들은 말합니다. 걔네들은 광신도야. 박근혜 대통령 광신도, 자기네 당대표 조원진 대표 광신도. 우리는 미친 거 맞아요. 우리는 미쳤습니다. 우리는 나라 망할까봐, 나라 망해서 끔찍하게 두렵고 내 나라 내가 지키려고 우리는 미쳤습니다. 영어의 모든 각오를 다질 때 Back to the basics! Back to the basics! 우리는 Back to the present 박근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우리를 모이게 한 분, 단 한 분의 그분의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그 이름 석자, 그 한 여성, 한 인간의 인권과 그 한 여성의 짓밟힘을 못 견디고 그 여성의 명예를 살리고 그 여성의 권력 찬탈당한 권력을 되찾아주고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우리가 대한애국당인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대한애국당이기 때문에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입에 거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당들, 배신 역적들, 좌파 독재 권력 찬탈 세력들, 그들은 말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름 하나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권력 찬탈 세력은 무서워서, 권력 찬탈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할까봐 무서워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배신 역적들은 자유민주주의 지켜요, 시장면 경제 지켜요, 우리도 반문해요, 우리도 독재 타도해요라고 하지만 그들의 원죄, 자기의 부모를 죽이고 자기의 대통령을 넘어뜨린 그 원죄가 끔찍하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걸 덮어버리고자, 그것을 꽁꽁 숨기고자 박근혜 결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 진실 앞에, 정의 앞에, 법치 앞에, 대한민국 앞에 당당한 여러분, 바로 우리만이 한 인간, 한 여성,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그분과 소통하며 이 무너진 대한민국 일으켜 세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우리뿐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우리 되게 하고, 우리가 대한애국당 되게 해주신 박근혜 대통령 조남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감사합니다. 주세요. 확실해 너는 내 사랑이야. 나는 첫눈에 반해서 친근해. 너와 함께 갈 길은 탄탄대로 다 원하는 대로 이뤄줘. 외치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믿고 따라와줘. 사랑가줘. 나랑 영원히 함께 사랑해줘. 나와 함께여서 행복해져. 함께 걸어간다고 우리 둘이서 한다라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걸어 나가자고. 함께 달려간다고 서로 행복하다고. 너와 내가 함께여서 모든 일이 거뜬해. 두려울 것 하나도 없지. 언제나 내게 기대. 항상 내가 여기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손 잡아줄게. 슬플 때면 잠시 울어도 좋아. 난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누가 오늘의 모든 걸 걸어 우리가 있잖아. 영원히 내 사랑아. 항상 하는 말이지만 늘 진심이야. 하고 또 해도 또 하고 싶어. 나를 사랑해. 친구는 평생 난 싸워. 서로 아껴주기만 해도 너무 바빠. 우리들만 내 세상을 갖고. 함께 걸어간다고 우리 둘이서 한다라고. 널 맞춰서
네, 대한애국당. 행동하는 대한애국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 젊습니다. 2030-402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지민 청년당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함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지 오래됐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문재인 씨 뜻대로 다 될 겁니다. 앞으로 문재인 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할 겁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인가 또 쐈다고 하는데 놀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매번 이 미사일을 쐈다, 문재인이 뭘 했다 이러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분명히 문재인이 A를 했으니까 다음엔 B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엔 C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D까지 먼저 가가지고 C까지 좋아서 오는 문재인이 목덜미를 잡아들고 흔들어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 대한애국당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소수로 시작한 다수의 결사체로 문재인 씨와 저 좌파 독재 정부의 의표를 찌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기 저 건너에 있는 저 어느 당이라고도 참하기 어려운데 저기 저 빨간 거 들고 나온 당 보세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를 들면 삭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삭발을 했는데 국민들 대다수의 시선은 그래요. 삭발을 해서 어쩌라고? 문재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았습니까? 막아진 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을 삭발을 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100명분 1000명이 집단 삭발을 해서 머리카락을 문재인 씨 있는 청와대에 전달하는 정도는 했어야 투쟁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 문재인 씨가 꿈자리 사납죠. 치매 들렸다고 꿈자리가 매번 좋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문재인 씨가 치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투쟁을 해야 되느냐면 저 종북 좌파의 실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애국당이 극우인가? 여러분 뭔가 극우 같은 짓을 하셨나요? 기껏해야 우리가 한 거라고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들다든가 야 이 무슨 놈들아 이러면은 너 나쁜 놈이라고 가서 싸우다가 말도 안 되는 경범죄 나온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폭력을 단 한 번도 쓴 적 없습니다. 근데 저 종북 좌익들은 뭘 했습니까? 루퍼트 미국 대사 목에다 칼테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세훈하고 같이 유세 나왔을 때 정치인 할 때 목에다 칼 긋고 그리고 우리 우파 대통령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고 우파 주요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줄줄이 감옥 가는 동안에 그리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동안에 문재인 계란 한 번이라도 맞아봤습니까? 문재인 제가 알기로는 계란 한 번 맞아본 적 없이 곱게 자란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곱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파는 칼도 맞고 뭐도 맞고 지금은 저렇게 탄핵까지 당해서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파 내부에서 반성해야 될 거예요. 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만 없으면 우파 탄압된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오늘이 자유한국당이 뭘 들었느냐? 자유한국당, 하트, 애국당 둘이 통합해라 이런 피켓을 들고 자기네 시위장에 서 있더이다. 갖고 오려고 했는데 뺏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좌파는 정당이 몇 개인가요? 4개쯤 될 겁니다. 그리고 좌익들이 자기네끼리 연정을 한다고 하니까 또 뭐라느냐? 좌파들이 또 정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좌파 연정에 나도 끼고 싶다. 그래서 애들이 무슨 당 해갖고 피켓 들고 서서는 나도 정의당처럼 나도 민평당처럼 나도 바미당처럼 그 꿈을 꾸면서 좌파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애국당을 뭘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어쨌거리라는 것이야. 정신들이 나갔습니다.
좌파는 지금 원내 정당만, 국회의원 갖고 있는 정당만 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 수도 있어요. 좌파 정당만 5개, 6개, 7개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한지. 좌파들은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만 4개고 국회의원 없는 좌파 정당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파는 몇 개 갖고 있죠?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없어요.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 저거 한심한 애들, 그리고 대한애국당 지금 갓 태어나서 이제 2돌도 아직 안 된 정당 2개, 나머지 다 거의 전멸. 이게 우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저 자유한국당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라면 앞으로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정치인,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정신적 지주한테 누가 칼 들고 와서 바로 긋는 거 그거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칼을 들고 왔다, 뭐 무기를 들고 왔다, 무슨 폭발물 이런 걸 들고 왔다, 우리는 인간방패라도 될 자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임해야만이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 딱 하나 고마운 게 있어요. 뭐냐?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부는 자유한국당 한심스러운 모습만 너무 본 나머지 걔네들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우파에서 무슨 짓을 할 거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치고 나올지 전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지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밀은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죠. 내가 비밀사항을 안다 하고 어디 나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째, 경찰하고 너무 친해지지 마십시오. 다들 우리 편이라고 하고 하면서 정보 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죠. 내가 경찰 정보관인데 나랑 같이 점심 식사 한번 하시죠. 선생님, 저도 우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사항만, 2가지 사항만 유념하셔도 우리의 투쟁은 굉장히 진보할 것입니다. 이 진보란 건 종북좌파가 주장하는 그런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를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똑 부러진다. 좌파 독재 음모 분쇄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언론 장악, 좌파 독재 정권 치하에 언론 자유를 위해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이름도 더 자유일보 대표 박성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여러분 막장 드라마라는 말 아시죠? 시청률이 곤두박질 치면은 황당한 스토리를 가지고 시청률 끌어올리려고 만드는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다. 죽었던 애인이 갑자기 살아나오고 뭐 그 애인이 친구 부인이 돼가 나타나고. 네,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북의 김정은이 남의 문재인이 정권에서 바로 지금 막가파 막장 드라마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몇 발 쐈다 해서 아마 놀라셨을 건데 극히 계산된 도발을 했습니다. 사거리가 70km에서 200km밖에 안 되는 미사일을 아마 6, 7발 쏜 것 같습니다. 이게 500km, 600km가 사정거리가 넘는 이른바 노동이라는 이름이 붙는 노동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에 속하면서 일본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주 그까지는 안 가는 200km짜리만 딱 쏜 겁니다. 이게 뭐냐? 미국에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야, 어떻게 좀 대화해야지. 계속 미국에 지금 추파를 던지고 제재 완화를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난 급할 거 없어. 난 너한테 숙제 줬잖아.
핵미사일 리스트하고 명단 전부 다 갖고 와 숙제하고 난 다음에 만나자. 북한이 지금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콧수염을 하나 뽑은 거예요. 사탕 사달라고 안 주니까 콧수염을 하나 뽑고 이렇게 도발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딱 쳐다보고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완전히 망가가 된 게 하나 있어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정은이가. 우린 너 관계없어 이제. 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거래할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도발이 아주 계획된 도발이라지만은 트럼프 미국 정부에는 굉장히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저 북한 김정은이 체제는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 저는 어떻게인가 손 봐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바라주는 돌. 또 1년 6개월 만에 또 결국 미사일 쏘지 않느냐. 자,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은 손해가 되는 일인데 왜 아침에 미사일을 쐈을까요?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급한 겁니다. 5월달 되면서 우리 옛날 어려운 시절에 이른바 춘궁기 아닙니까? 보릿고개에 나온 북한에 지금 쌀값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이번에 러시아 가서 푸틴 대통령한테 석유를 좀 기름 휘발유를 사와야 되는데 외상으로 좀 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물자 사정이 엄청 어려운 겁니다. 5월달 6월달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늘 미사일 조만한 거 몇 발 쏘면서 또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 남쪽에는 어떤 또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느냐. 여러분 뭐 말썽 많은 뭐 패스트 트랙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은 합법을 가장한 날치기 3종 세트를 올려놓은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연동제 비례대표로 가면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군소정당들 10석 20석 다 만들어줘가지고 결국 제일 손해보는 자유한국당은 현재 상태로 정치 투표하면은 한 80석밖에 못 그 나머지 220석 정도 얻으면은 바로 연방제 개헌을 상반기에 추진해가지고 내년 연말쯤에는 남북한이 평화선언하면서 국회를 모두 다 합쳐가지고 고려 연방 인민대표대회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입니다. 공수처는 뭐냐? 경찰, 검찰 밖에 청와대 문재인이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가지고 대한민국 공무원들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경찰, 교육공무원, 군인 장교, 가장 심한 게 판사, 검사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잡아 넣으라는 놈 안 잡아 넣으면 검사 조사하는 거고, 기소했는데 실형 안 때리면 판사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꽁꽁 묶어놓고 내년 선거에서 200석이 넘는 개헌선을 확보해서 연방제로 가겠다는 막장 드라마가 바로 이 날치기 3종 세트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내일 모레 9일이면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가짜 대통령 2주기가 2주년이 되는데, 자, 경제 드디어 완전히 꼬라박았습니다. 드디어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먹여 살린 반도체 수출은 이미 1, 4분기에 25%나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다 인상됐습니다. 아마 아파트 가지신 분들 공시지가가 평균 서울만 14.5%가 인상되면서 6억짜리 이상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시는 어른들, 다른 수입 없는 분들 올해 재산세가 최소한 100만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세금이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들으셨죠? 화폐 개혁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대1 또는 1000대1로 만들겠다고. 지금 일부에서는 금 사야 된다, 뭐 집이라도 사놔야 된다. 아니,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막장 이 막가파 정책을 쏟아놓느냐? 저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집안의 고가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른바 3종 세트에 검찰이 완전히 그냥 헛개비가 되니까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일부 지역구 뺏기고 지역구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반대합니다. 집안의 형제들끼리 싸우고 바깥에 나가면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도 심지어 김정은이까지도 문재인을 지금 쳐다도 안 봅니다. 이런 집안이나 회사가 있다면 망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곧 나갑니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열심히 싸워오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차게 싸웁시다. 박 대통령 구출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연사분을 오늘은 또 이렇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의도 똥통에서 고고히 살아나오신 대한민국당 조은진 당대표님 양양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 청와대에 있는 주석파들이 오줌 싸도록 큰 소리로 양양가 하자!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단행무효 즉각 복귀. 인생의 목숨인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위대한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결전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 주석파 정권들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제 저 주석파 정권들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 줌밖에 안 나는 껍데기 같은 저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속이고 민노총이 장악되어 있는 언론방송이 대한민국의 길을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이 비판의 목소리를 막았지만은 태극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태극기가 다 죽어설 때 우리는 2017년 5월달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이 태극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던 자유한국당도 태극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교안 좋단 말이야.
나경원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머리 깎고 문재인 뭐라고요? 헌법 수호 문재인 탄핵 이런 얘기도 안 하. 탄핵 얘기 안 하지. 여러분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114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청대에 가가지고 머리를 다 깎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이었다고, 우리는 다 속았다고, 국민들께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석고대지할 때, 그때 대한민국이 다시 보수파가 하나로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잘못된 거짓 업무, 이 잘못된 기획에 의한 탄핵을 다시 돌리지 않고는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빨간 옷을 입고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문재인 정권 이제는 스탑해달라 스탑해달라, 뭘 스탑할까? 스탑을 하긴 해야 되는 동안은 뭘 스탑해야 되는 거야? 탈원전을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뭘 스탑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권이고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멀쩡한 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했으면은 스탑이 아니라 아웃 아닙니까? 아웃. 스스로 아웃 안 되면은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끌어내리는 수밖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올해 안에 저 겁먹은 자유한국당 인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제는 문재인 끌어내리게 제발같이 좀 하자고, 이제는 대한애국당이 좀 나서달라고, 그렇게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회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 야, 어떻게 피를 닮아도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요놈의 좌파 새끼들 피를 한다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각하 박근혜 대통령의 피를 그렇게 우리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그렇게 닮았는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이 애국이고,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고, 여러분이 시장경제고, 여러분이 많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좌파들은 떠듭니다. 좌파들 자유한국당 한 70명 고발하니까 자유한국당 풀잎같이 쫙 눕습니다. 국회에 풀잎같이 쫙 눕어가지고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쫙 태우고 세 단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 12월 15일날 나경원이는 미쳤다고 거기다가 사인을 합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세력하고 내각제 개헌 업무를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 칼 꽂은 이 배신자들이 또다시 내각제 업무하려다가 좌파들한테 똥불 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말들 하지 말고 다시는 내각제 세력들 정치판에 나타나지 말아봐. 더불어민주당이 좌파 우파 내각제 하려다가 김무성 꼬라지 보니까 아니다 이거야. 나경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 길이 연동형 비례제 대표제를 통한 좌파 연정, 전라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좌파 연정, 다시는 보수파 국민이 국회의 50%를 차지하지 못하고 다시는 정권 잡지 못하는 저러한 좌파 연정의 빌미를 준 사람들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테이블에다가 연동형 비례제 표제를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다가 공수처 공짜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12월 15일 날 부천시 나경원이가 사인하고 올해 2월달 국회연설에서 내각제를 2번이나 떠들던데 좌파들한테 무시당하고 좌파들한테 바보 취급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경원이 같은 인간한테 무시당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등 뒤에 칼 꽂은 배신자의 말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각제 연동제 야합을 하려고 하다가 개망신당한 거예요. 용서하지면 안 됩니다. 국민을 또다시 속이려고 한 거예요. 김무성이나 나경원과 같은 자유한국당의 내각제 세력들이 이 주사파 연동 연방제 세력들하고 또 국민을 속이려고 보수파 국민을 속이려고 하다가 멋지게 당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제 좀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애국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지금의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나 정의당이나 민중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보수우파 정당이 국민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보수우파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이 문재인 가락하고 능력 없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막아달라고 문재인 정권을 마이크가 왜 이럽니까? 문재인 정권을 무기력 정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보수우파 국민들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김성태, 권선동과 같은 배식 주역들을 처단하지 않고는 다음 총선은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한애국당은 우파 국민의 분열 세력이 아니에요. 저들이 좌파 연정을 통해서 좌파 내각제를 갔으면은 우리는 우파 연대를 통해서 저들의 장기 집권 업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들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존재는 벌써부터 보수고 벌써부터 우파고 대한애국당의 동지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수 우파의 마지막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역사에 있어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정권을 넘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동지들, 야 오늘 막 저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 아니 도대체 서울시 전부 다가 박원순의 개인 땅입니까? 우리가 다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2017년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그 자신의 직사하신 분, 또 애국 국민들이 5사람이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책임자는 박원순이었고 거기에 책임자는 당시의 서울경찰청장이고 당시의 경찰청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광화문 앞에 세월호 텐트 앞에 진상규명의 텐트를 치겠습니다. 이 광화문 텐트가 4.16의 텐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텐트고 서울 시민의 텐트, 좌파들의 텐트가 아니라 좌우가 넘나들 수 있는 텐트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3월 10일 희생자에 대한 애국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텐트를 칠 때 좌파들이 싸우면을 걸면은 싸우겠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막으면은 싸우겠습니다. 경찰과 부딪혀내는 아니더라도 박원순이의 버릇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도 하지 못하면은 서울시청에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박원순이를 몰아내고 박원순이가 진상규명될 날까지 서울시가 박원순의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한애국당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원순이 한마디 했다고 천막 텐트 칠약하다가 도망가는 자유한국당 같이 대한애국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122차 태극기 집회를 했지만은 한 번도 폭력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경찰들이 막지 마세요. 함부로 좌파들이 막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무슨 사태가 터지면은 박원순의 책임이고 경찰청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누가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누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겠습니까? 대한애국당은 그런 당입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껍데기 좌파들의 겁먹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위하여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좌파 독재들과 또 배신자 처단을 위하여 역사적인 심판을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다 함께 투쟁하자! 이제 청와대로 동지들이여 청와대로 진격할 준비 됐습니까? 다들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로 진격하자! 동지들이여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